안녕하세요. 샌노람입니다. 네, 오늘 평소와 다르게 나우천 노무사님을 모시고 기업 노무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우천 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21년도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22년도에는 필드에서 약 1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 약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4년차 노무사입니다. 지금 거의 기업에서만 근무를 하고 계신 건 거죠? 맞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많이 수행을 하나요? 기업에서 노무사가 하는 일은 HR과 ER로 좀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HR은 약간 루틴화된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채용, 급여, 평가 같은 루틴한 업무들을 하는 반면에 ER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서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경영자들에게도 직원 관리를 할 때의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랑 없는 사업장이랑 업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는 사업장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 사는 노무사가 하는 일들은 첫 번째는 규정 정비입니다. 노동법은 자주 바뀌잖아요. 바뀐 법의 내용을 우리 회사 취업 규칙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체크하고,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준수할 수 있게끔 사전적 조치를 해주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최저시급도 안 주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성보호역 관련해서도 배우자 휴가가 20일로 늘어났는데 우리 회사는 아직도 10일로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상시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항인데 연봉이요? 네, 연봉 관련된 사항을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도 연봉이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신입사원 때 기업 노무사는 어느 정도 될지 구체적인 금액을 사실 밝히기 좀 어렵다 보니까 업다운으로 조금 표시를 해주시면 업다운? 네, 알겠습니다. 먼저 1년차 신입사원 기준으로 5천, 연봉 5천이 업이다 아니면 다운이다? 기본급만인가요? 아니면은 모두 다 상여, 포함해서. 인센 전부 다 다 포함해서. 영끌해서요? 네, 영끌해서. 업입니다. 영끌하면은 네. 대부분의 기업 노무사들은 5천 이상 받을 거예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준으로 연봉이 6천 이상이다, 다운이다. 이것도 영끌 기준인 네, 거죠? 영끌 영끌. 기준. 자, 모든 것은 영끌입니다. 2,500입니다. 그럼 한 번 6,500.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와주세요. 네. 7천 업, 다운. 7,000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한번 부럽네요. 네 번째로는 채용 노무사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기업 노무사가 더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필드에 있다가 기업에 처음 들어가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부모님 환갑 휴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환갑이 되시면은 휴가가 나오고 휴가비도 나와요. 필드에서 근무하는 노무사님들에 비해서 복지가 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결혼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결혼하면 본인 결혼휴가 나오죠. 결혼휴가비 또 따로 나오고요. 축의금 또 따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두려움이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지가 좋네요, 기업이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지 제외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업무 수행할 때 느낄 수 있었던 건데, 기업에 있을 때는 경영 전반에 대한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무팀은 무슨 일을 하고, 마케팅팀은 어떤 일을 하고, 경영 전략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각 팀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 보니까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시야를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필드에 있는 노무사보다 기업에 있는 노무사가 시작하는 연봉이 더 높아요. 필드에 계신 노무사님들은 수습 기간에는 특히나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계실 거고, 1년차가 되신다고 한들 최저임금에서 드라마틱하게 연봉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노무사는 시작부터 연 5천 이상 정도 된다. 그래서 연봉이 필드 노무사보다는 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기업 노무사가 필드에 있는 노무사들보다는 이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드에 있을 때는 내가 일을 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 반면에 기업에 있는 노무사님들은 사건을 하는 비율도 채용 노무사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고 전문화된 업무보다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난이도의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필드에 대한 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자율성이에요. 업무 자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필드에 계신 노무사님들은 A부터 Z까지를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기업에 계신 노무사님들은 보고를 드리고 경영진에게 피드백을 받고 보고 또 드리고 피드백 받고 하다 보니까 내 의사결정대로 업무를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자율성이 줄어들게 돼요. 세 번째는 연봉입니다. 전연차 때는 연봉 시작점이 높아요. 반면에 가면 갈수록 필드 노무사에게 역전당하는 때가 와요. 필드에 계신 노무사님들은 성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한계가 없잖아요. 하지만 기업에 있는 노무사님들은 연봉 테이블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속도나 인센티브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드 노무사님들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낮고 그 끝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단점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필드 노무사랑 좀 기업 노무사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노무사님들은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필드에 계신 노무사님들은 불을 끄는 법을 배워요. 기업에 계신 노무사님들은 불을 안 나게 하는 방법을 배워요. 필드에 계실 때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이미 사건화돼서 온 업무들이잖아요. 그렇죠. 불을 끄기 바빠요. 하지만 기업에 있을 때는 사건화되기 전부터 사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불이 안 나게 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기업 노무사와 필드 노무사의 큰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나우천 노무사님을 모셔서 기업 노무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샌드방이었습니다.